안녕하세요. 아문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운명의 상대는 누구일까? 누구나 운명의 상대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이 운명의 상대가 당신을 기쁘게 해줄지 아니면 당신에게 또 다른 아픔을 줄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기쁨, 슬픔 그조차 그 운명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나의 연인 또는 나의 배우자 있건 없건 나의 운명의 상대는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하곤 합니다. 우리의 남녀의 관계라는 것은 몇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카르마로 인해서 만나는 관계.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으나 무언가 풀 것이 있기 때문에 만나는 관계를 말합니다. 유감스럽게도 부부들의 약 70% 정도가 이 카르마로 만납니다. 그렇다고 절망적인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풀어야 한다는 것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갚아야 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나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과 좋은 것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보다 이 영혼의 세계에서는 친숙한 영혼이라고 불리는 그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친구 같은 연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상위 개념으로 소울메이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단짝 같은 친구라고 할까요? 뭐든지 잘 맞는 그런 친구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죽이 잘 맞는 친구. 근데 이 죽이 잘 맞다라는 표현이 단지 가벼운 유희나 취미 뭐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더 내면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트윈 플레임, 쌍둥이 불꽃이라고 합니다. 전해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태초에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함께 창조된 그야말로 쌍둥이 영혼이라고 합니다. 자, 어떠한 만남이 되었건 당신의 운명의 상대는 어디에 있을까? 또 누구일까? 많이 궁금하시죠?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지루하실 수 있으니까 빨리 조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 그리고 두 번째 조합, 세 번째 조합, 네 번째 조합, 다섯 번째 조합. 자, 이제 이 다섯 가지 조합 중에서 왠지 끌리는 조합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운명의 상대는 누구일까? 이런 얄팍한 의문이 아니라 여러분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의문. 언제나 알고 싶었지만 차마 알 수 없었던 바로 그 운명의 상대를 상상하시면서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에 나오고 있죠? 네. 이 중에서 자신의 운명의 상대를 한번 생각하면서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명이라는 것은 좋다 나쁘다가 없습니다. 때로는 바위보다 무거울 수도 있고 때로는 깃털보다 가벼울 수도 있습니다. 가볍다는 것이 하찮다거나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걸림없이 굉장히 자유로운 만남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조합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합. 네, 창조자의 카드가 나왔고요. 위아더 월드, 그리고 쉐어링, 나눔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굉장한 카드들이 나왔습니다. 당신의 운명의 상대는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의 선생님이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
또는 만약에 절에 다니시는 분이라면 그곳의 스님, 성당의 신부님, 이런 성직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그분이 성직자인데 왜 나에게 운명이 상대가 되느냐? 물론 성직자는 우리가 남녀관계로 가기에는 무리수가 있죠. 그러나 이 운명의 상대라는 것은 꼭 현실적으로 맺어지면 좋겠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서 평생을 두고 동경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카드가 나왔다고 해서 꼭 성직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직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러한 품성을 가진 사람, 자신보다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사람, 그러면서 자신은 주인이 된 그 세계에 앉아있는 사람. 말이 좀 어렵나요? 또는 이런 철학적이거나 이런 포지션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창조자의 카드는 자신이 하고 있는 직업이나 어떠한 일에 있어서 독보적인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만약 직업으로 치면 전문직에 종사하는, 그래서 그것이 큰 매출을 올리고 큰 기업을 거느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해가는 예술가일 수도 있고 경제인, 사업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분명히 자기만의 그 주관이 뚜렷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고집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주관과 고집이라는 것은 한끗발 차이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품성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많다는 것이 친구가 많다거나 연인이 많다거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사람이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포진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가진 이러한 기질 때문에 모여드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마음은 알 수 없을지나 이들의 영혼은 이 사람이 가진 그 독보적인 그 무언가를 동경할 수도 있고, 또는 자기도 모르게 알 수 없는 끌림 때문에 모여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마음의 가치, 경제의 가치, 물질적인 것, 비물질적인 것 통틀어서 자신만 가지고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자기만의 주관이 뚜렷이 가지고 있으면서 남에게 물질적인 것이든 마음이든 나누기를 꺼려하지 않는 사람, 언제나 나눔을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의 운명의 상대입니다. 여러분이 여태 몰랐을 수도 있고, 또 분명히 여러분의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사람의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그 사람 옆에 있는 내가, 또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내가 소외되었다고 느낄 수도 있고, 또 나 아니더라도 어차피 이 사람 주변에는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이 사람은 주인이 되어 있고 나눔을 절대 거부하지 않으며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지만 어쩌면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 고독이라는 것은 무언가가 부족하고 결여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고독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 사람 역시도 하나의 남자일 수도 있고 한 여자일 수도 있겠지만 역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가장 인간적인 면은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보여주거나, 일부러 숨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이 떠올린 그 사람, 그리고 바로 당신이라면 이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인간적인 그 가슴을 헤아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또한 당신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 많은 무리들 중에서 이 무리들과 여러분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들은 이들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당신은 당신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남녀 사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녀 사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 공인된 혼인이나 연인이나 이런 것이지만 진정 가슴으로 나누는 사랑이나 또 영원히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사랑은 세상에 인정받고 또는 인정받지 못하고 이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운명이라는 단어를 떠올린다면 그것은 그 누구에게 자랑할 필요도 숨길 필요도 또 사람들의 평가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운명이라는 단어는 적어도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한번 헤아려 보신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운명의 상대를 분명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조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조합에서는요. 자, 여러분의 운명의 상대, 이 두 번째 조합을 뽑으신 분, 이분은 언뜻 보면 방랑자처럼 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방황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여행의 카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방황이나 방랑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그러면 멋있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만약 내 사람이 내 남자나 내 여자가 그런다고 하면 굉장히 뼈가 아플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방랑이라는 것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여기저기 행렬병자처럼 돌아다닌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방랑이라는 것이 꼭 이 나라 저 나라 이 도시 저 도시 그렇게 떠돈다는 뜻이 아니라 삶 자체를 하나의 여행처럼 즐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방랑이기 때문에 즐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굉장히 고독해 보이고 외로워 보이고 뭔가 가서 그 가슴에 손을 내밀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방랑하는 기질과는 별개로 결코 나약하거나 부드럽기만 한 사람은 아닙니다. 바로 방랑자의 기질에다가 이 반역자의 반란자의 카드는 다른 말로 하면 아나키스트 같은 무정부주의자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잘 어울리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어떤 룰이나 틀에 짜여져 있는 것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사람은 가정이라든가 연인이라든가 이렇게 소위 세상 사람들이 묶어두는 그런 관계를 싫어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것이 이 관계성을 싫어한다고 해서 여러분을 싫어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어떤 면에서는 더 소중하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가치, 그러한 이름이나 허울 속에 묶어두기를 바라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카드, 컨디셔닝. 이 사람은 그러면서 조금은 극단적인 모습, 두 가지 모습, 야누스라고 하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용맹한 사자처럼. 그래서 자기가 주도해야만 하고 자기가 끌려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그런가 하면 때로는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이 순한 양처럼 그저 옆에 있는 사람이 이끄는 대로 또는 당신이 이끄는 대로 아주 다소곳이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이 사람은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하는 사람인가 또는 그냥 자기 주관 없이 끌려오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이분이 당신을 크게 배려하기 때문에 당신에게만 보여주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그 순한 양처럼 보이는 모습 뒤에 용맹한 포효하는, 밀림에서 포효하는 사자처럼 그런 용맹한 모습을 갖추고 있고요. 또한 자신 안에 세상의 어떤 룰도 거부하는 그리고 세상에 짜여진 틀이나 도덕이나 통제되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쩌면 예술가적 심성을 가진 사람이기도 하죠. 자, 직업으로 칠 것 같으면 분명히 일반적인 직장인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인이나 아니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이거나 그리고 분명히 이 사람은 굉장히 매력을 풍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늘 안정적이고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보다 이 사람에게 이런 면이 있었나? 라고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바로 당신의 운명의 상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운명의 상대라고 해서 이 사람이 곧 내 것이 되어야 한다거나 내가 꼭 그 사람의 것이 되어야 한다거나 이런 생각은 나쁘지는 않지만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운명은 세상이 인정하는 또는 사람들이 바라봐주는 그러한 결속이나 계약보다 훨씬 더 상위 개념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물론 일륜지 대사라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 운명은 그 결혼보다도 더 깊은 곳에서 또는 더 위대한 곳에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성으로 이 운명이라는 단어를 또 이 상대를 묶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비련의 그런 사랑을 하게 된다거나 또는 잊혀진다거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운명은 관계성보다도 더 빛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관계성으로 인해서 당신의 운명을 그 불꽃을 꺼뜨리지 마십시오. 이 운명은 굉장히 위대하고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을 만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진 그 방랑벽 또는 야누스처럼 보이는 이러한 기질, 이런 기질을 사람들은 이 사람을 좋아하면서도 이 사람의 이러한 극단적인 성격 때문에 때로는 부대껴하고 힘겨워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운명의 상대로 생각하는 당신만큼은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이건 간에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가슴 밑바닥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이 사람이 나의 운명의 상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조용히 아주 조용한 날에 소리도 없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조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조합 바보의 카드 나왔고요. 흘러가는 대로 그리고 꽃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이 바보의 카드라는 것은 자기 것을 챙길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바보라고 하죠. 물론 이 바보라는 것은 지능이 떨어지거나 자기 것을 챙기지 못해서 늘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런 바보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이 바보는 순수해서 너희 것과 나의 것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보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믿게 되면 그 밑바닥까지 그대로 통째로 믿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보시면 절벽 위에서 자신이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서 이 꽃과 달을 바라보며 그대로 허공으로 몸을 날리고 있죠. 이것은 그야말로 절대적으로 순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네, 이 바보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위대한 바보, 아름다운 바보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바보가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이 바보는 자신의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무엇을 원한다. 심지어 여러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나는 너와 무엇이 되길 원한다. 나는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오해를 받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특히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무언가를 어떤 관계성을 요구를 해야 하죠. 너와 나는 연인이다. 아니면 부부다. 아니면 지금 너에게 있는 연인과는 헤어지고 나와 만나자. 이러한 요구 내지는 그러한 흐름이 분명히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이 바보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 무엇도 거스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모습이 때로는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거나 무책임하게 느껴지거나 또는 이 사람은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이럴 거야 라는 그런 질투 아닌 질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의 성품 자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소유하거나 집착하거나 이런 것을 싫어한다라는 마음조차 없이 그냥 그렇게 생겨 먹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어떤 가치도 어떤 자신의 주장도 철학도 없는 그런 사람인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꽃피어남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남을 배려하는 마음 또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어떤 철학적인 언어를 구사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굉장히 속이 된 사람입니다. 익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안에서는 이 꽃이 피어 있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그 마음의 꽃이 활짝 피어서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대개 자신이 뭔가를 깨우치거나 또는 자신의 마음 안에 뭔가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본의 아니게 주장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이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그런 것을 가슴에 담아둘 뿐 누군가에게 종용하거나 요구하거나 치우치거나 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이 사람의 모습에서 때로는 가슴이 아프고 때로는 실망스럽다면 절대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분이 여러분들을 싫어하거나 미워서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며 누군가와 똑같은 자리에 두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런 바보라고 해서 운명의 상대가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 바보의 운명의 상대는 자신이 비록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행동하더라도 자신의 진면목을 이 꽃처럼 피어나 있는 진면목을 알아봐 줄 수 있는 사람, 알아봐주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의 운명의 상대가 아닐까요? 자, 오늘은 이 운명의 상대를 얘기하니까 조금은 별난, 조금은 특이한 유형들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 운명이라는 것을 지극히 현실적인 것과는 좀 분리해서 나의 이상적인, 내가 현실적인 걱정이 전혀 없다면 나는 이런 사람을 운명의 상대로 맞이하고 싶어. 이런 마음속의 그림을 제가 펼쳐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너무나 순수하면서도 자신을 드러내거나 무언가를 주장하려 하지 않고 그러나 그 마음속에서는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가치를 품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의 운명의 상대입니다. 만족하십니까? 네, 다음 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조합입니다. 네, 이 사람은 힐링이라고 나왔다는 것은 어쩌면 이 치유를 필요로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랄리티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구축해놓은 어떤 가치 안에 자신을 묶어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옆에서 보면 굉장히 꼿꼿해 보이고 빈틈이 없어 보이거나 또 남에게 피해 주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그래서 때로는 남에게 아쉬운 소리도 좀 하고 남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가 갈 수도 있지, 그런 것을 어떻게 다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라고 이런 말을 듣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조금은 귀차니스트입니다. 이 카드 게으름의 카드인데요. 그러나 이 귀차니스트라는 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듯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빈둥빈둥 논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자기 할 일은 분명히 합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분명히 해야 할 일, 그 외의 것, 사소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꼼짝거리기를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런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작용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슬픔, 기쁨, 썩냄, 두려움,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죠. 그러나 이 사람은 그러한 감정에 자신의 에너지를 쓰는 것을 굉장히 귀찮아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달관자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무덤덤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자, 그러한 감정적 반응에 대해서는 굉장히 귀찮아할 만큼 무덤덤하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어떠한 룰 속에 딱 묶어둔 모습은 이것은 세상의 룰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룰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룰을 깨려고 하면 평소에는 무덤덤하던 이 사람이 굉장히 화를 내거나 아파하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만약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어서 그분이 이미 무언가로부터 상처를 받고 힘겨워하고 있는 중이라면 바로 여러분이 가서 이 사람을 보살펴 주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보살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적어도 이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이 사람이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다가 아님을 알아주고 그런 것으로 어떤 아름다운 언어가 아니라 하더라도 따뜻한 손길 하나, 따뜻한 눈빛 하나, 그리고 싱긋이 웃어주는 미소 하나로 이분을 치유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대개 겉으로 드러나는 행색이나 그 사람의 직업이나 또 그 사람이 표현하는 말, 언어 그런 것에서 그 사람의 지식 수준이나 그 사람의 주관, 세계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을 만난다면 결코 그 사람의 겉모습으로 이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되게 무덤덤한 사람은 뭐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무덤덤함으로 인해서 별 개성도 생각도 없는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좀 헐렁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내면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무덤덤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누가 이끌든 이끄는 대로 끌려갈 것 같지만 사실은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어떤 가치나 세계관, 주관에 굉장히 남들보다 훨씬 더 그것에 철두철미한 사람입니다. 단지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무덤덤함은 그 모습일 뿐 그 내면은 오히려 일반 사람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이 만들어 놓은 룰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겉으로 표현은 하지 않지만 세상의 룰이 자신의 룰과 상충되거나 또 그것으로 인해서 아플 수 있는데 그럴 때 나는 아파요 라고 표현하면 되지만 이 사람은 그것조차 내가 아프다는 표현조차 귀찮아합니다. 그래서 그때 역시 무덤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의 아픔을 알아차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 사람의 아픔을 당신이 어느 날 알아보았다고 한다면 바로 당신이 이 사람의 운명의 상대일 것이고 또 이 사람이 바로 당신의 운명의 상대일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감추어져 있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따뜻하게 헤아려주기만 한다면 이 사람은 그 언제까지라도 당신의 운명의 상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때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운명이라는 것은 단지 TV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운명이니까 우리는 언젠가 만나야 돼, 언젠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은 그 누구도 반대할 수 없어. 이러한 드라마적 개념이 아닙니다. 운명은 당신과 그 사람이 운명이라는 것은 세상 어느 누구도 헤아려 줄 수 없는 것을 바로 당신이기 때문에 헤아려 줄 수 있고 바로 당신이기 때문에 기꺼이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것을 운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떠올린 그런 드라마 같은 운명도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명이라는 그 단어에는 그런 뜻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신다면 좀 더 운명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이 운명의 상대를 더 잘 헤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조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이 깊은 의식의 카드고요. 또 셀러브레이션 축제의 카드가 나왔네요. 그리고 이것은 친밀함입니다. 이 친밀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주 만나는 친구, 자주 보는 사람, 가족 이런 개념과 조금 다릅니다. 이 그림을 보십시오. 이 그림을 보시면 나무와 나무가 서로 많은 가지들이, 이파리들이 서로 얽혀 있죠. 얽혀 있으면서도 전혀 불편한 기색이 없습니다. 이 친밀함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부대끼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단지 학교에서 단짝이었다는 이유로 친구라고 하지만 자주 만나고 어릴 때부터 보아왔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진짜 친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친구는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외면적인 모습이
전부는 절대로 아닙니다. 옛사람들은 평생에 두 번, 한 번을 만나도 나이나 지위를 떠나서 나와 뜻이 맞으면 친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친구라는 말에 다른 표현 중에 지기라는 표현이 있죠. 지기. 이 사람은 나의 오랜 지기다. 이 지기라는 말이 알지자에 몸기자. 이 몸이라는 것은 나를 뜻하죠. 그래서 지기라는 것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마천이 쓴 사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위 열기자용 사위 지기자사. 여자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화장을 하고 남자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그때 나오는 말이 사위, 이 사라는 것은 남자를 뜻하죠. 지기자사,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 자, 바로 그런 지기입니다. 이 카드는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삶을 축제로 몰고 가는 사람입니다. 삶에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음식을 차려놓고 훌륭한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팀을 데려다 놓고 우아한 파티복을 입고 그런다고 해서 축제가 되는 게 아니죠. 물론 그런 축제를 제가 폄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축제라는 것은 어느 날 아무도 모르는 홀로 빈 들판에 서서 그냥 까무룩 넘어가는 그 일몰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서는 불꽃처럼 축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누군가의 눈동자를 지그시 들여다보면서 바로 그 안에서 축제의 불꽃이 터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눈동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그 사람, 눈동자를 말없이 1분, 5분, 10분 이렇게 바라본 적이 있나요? 이런 말이 있죠.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나와 친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하는데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 말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적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그저 바라만 보거나 바라보지 않고 그냥 옆에 앉아 있기만 해도 내 안에서, 내 가슴 안에서 축제처럼 내 생의 어떤 순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제처럼 그 기쁨의 불꽃이 터지고 사랑의 불꽃이 터지고 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그런 순간이 될 수 있다면 자, 그런 친숙함을 가지고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매 순간을 축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당신 옆에 있습니까? 자, 이 카드는 깊은 무의식의 카드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당신이 바로 이런 사람을 원하고 있지만 어쩌면 당신은 아직 당신 주변에서 이런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났다면 더더욱 좋은 일이고요. 만약 만나지 못했다면 이러한 당신의 운명의 상대는 당신의 깊은 의식 속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조합을 보시는 분은 앞에서 제가 설명한 조합을 보시는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 다른 분들은 주변에서 찾아보시라 했는데 왜 이 조합만큼은 당신의 의식 속에 있다고 하는 걸까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무언가 세상에 태어난 것보다 아직 세상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훨씬 더 신비롭고 흥미로운 법입니다. 이것은 무한한 가능성을 뜻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이 영상을 보는 이 순간 1시간 후 또는 내일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여러분들 옆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그러면 내가 여태 알고 있는 사람 말고 또 다른 알게 되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었지만 전혀 이러한 가치를 모르고 있었다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우연한 어떠한 기회, 그러나 이 우연이라는 것은 바로 운명의 또 다른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기회에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거나 잠시 시간을 가져보았을 때 내가 타로 리딩에서 보았던 바로 그런 사람이네 라고 당신이 느끼게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운명의 상대라는 것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요즘은 인터넷이나 이런 SNS를 통해서 국적이 다르거나 또는 지역이 다르거나 하더라도 여러분과 많은 교류를 하고 있죠. 이 사람은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룹 속에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이 의식 속에 있다라고 했던 것은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인 줄을 몰라보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알아보기만 한다면 또는 그러한 계기만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그야말로 함께 무엇을 하더라도
부대끼지 않고 아주 사소한 무언가를 하더라도 그 안에서 함께 축제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게 될 겁니다. 이 우주라는 것은 찾으려 하는 사람에게 보이게 되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그 속내를 열어 보입니다. 이것은 양자론적 관점입니다.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있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생에 불필요한 것, 부질없는 것은 무수히도 사람들이 많이 떠올립니다. 그렇지만 정말 나의 행복에 필요하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외로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기껏 돈이나 조건이나 또 직장이나 이런 나에게 다가오는 현실적인 것들을 많이 원하곤 하죠.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러한 돈이나 직장이나 어떤 수단을 통해서 진정 얻고자 하는 것은 행복일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 수단을 원하지 마시고 행복 그 자체를 원하십시오. 그 행복한데 행복을 원했을 때 만약 그 행복해지는 과정에서 돈이 필요하다면 돈이 들어올 것이고 사람이 필요하다면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단보다는 목적을 원하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의식 속에 잠들어 있던 이 무언가가 영감이 어느 날 깨어나서 이 사람이 바로 나의 운명의 상대였구나라는 것을 문득 알아보게 될 것이며 그때부터 당신의 하루는 축제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5가지 조합을 조금만 제가 빠른 템포로 말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천천히 말하면 기다리는 동안 왠지 조바심을 낼 것 같아서 조금은 빨리 말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이 성에 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랜덤으로 펼쳐본 이 카드 속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또는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던 또는 이미 여러분 옆에 있었지만 차마 그 사람이 운명의 상대인 줄 몰랐다면 오늘의 리딩으로 인해서 좀 더 잘 알아볼 수 있고 그 가치를 서로가 더 잘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면 참 기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다양하고 즐거운 주제로 만나 뵙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